효과에 대해서 제가 그 햇빛이라든지 광선이 특정 에너지, 일종의 고주파 좀 열을 좀 많이 담고 있다 그러면 이 금속을 자극을 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을 튀어나오게 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금속을 통과하려면 저주파, 약간 이렇게 가스불로 얘기하자면 강중약, 약불이 되겠죠. 안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스며드는 식으로 들어간다. 열화상 카메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암석을 통과하는 것은 보통 이게 고주파는 통과를 잘 못하고요. 저주파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탐지, 지뢰 탐지기에다가 저주파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서로 저주파도 파형이 많아요. 서로 다른 파형으로 내뿜는 식으로 하면 깊은 할 수 있다, 깊이 탐지할 수 있다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위성 같은 데서도 밑에 바닷속에 우리가 그 위성전화 받거나 위성 방송을 하늘에서도 받아보잖아요. 바닷속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신호를 중폭화해서 가는 기기를 바다 밑에 두거나 이렇게 조주파를 숫자를 10,000개 막 이렇게 해갖고 한 지점을 같이 집중해서 이렇게 마그마층을 암석층을 통과하니까 통과해서 이렇게 마그마층을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이렇게 가열이 되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듯이 끓일 수 있어가지고 안에 가스층이 있어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지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핵 같은 걸로 이런 거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것은 온도란 햇빛에 가열된 그 금속이 온도를 따라서 가열이 돼가지고 자유전자가 이동 에너지를 이동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둘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이 광전자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빛에 의해서 가열됐을 때 그 온도로 인해서 금속이 내부 안의 자유전자가 이동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온도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 고체다. 그러면 고체 얼음 상태를 가열을 하면 액체로 변하거나 보다 이동이 쉬울까요? 고체 상태에서 얼어 있을 때. 그래서 태양전지 같은 데도 겨울에 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그래서 현재 태양전지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금속을 좀 이렇게 칠해주거나 금속을 피막을 좀 칠해주거나 그래서 금속을 인쇄를 할 때 금속 인쇄 이렇게 길을 만들 때 약간 두꺼운 선을 일부러 인쇄를 해주거나 고속도로처럼 금속 결정들 금속에 조그만 이렇게 알갱이들을 놔가지고 배터리식으로 금속 배터리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모아가지고 하시는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온도를 살짝 높여주는 전기선 같은 것도 겨울에 이게 방전할 때 배터리 같은 것도 살짝 제가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에 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제가 이제 3분 안에 끊으려다가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한다는 기술을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열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화목난로에 연통이 뭐 이렇게 열이 집중돼 있으면 갖다 대기만 해도 불나거든요. 그래서 열이 집중돼서 불나기 쉬우니까 여러 개로 분할하자 격벽 처리해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온오프 5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해서 10개 하나 했을 때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5개 전기선 연결해서 온오프식으로 전기 창고라면 하나에서 갖다 쓸 2개에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갖다 써서 전기를 약하게 갖다 할 수도 있고 강하게 갖다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속도를 결정한다. 프로펠러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뭐 연료를 따라서 자동차다 그러면 비행차다 그러면 연소기관 6개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해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대중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큰 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섞여서 대중소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연소할 때 융합열이 나타나서 파워가 세지거나 연소기관 안에서 압축 공기를 추가로 이렇게 제트 엔진 같은 한 8개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소기관 나갈 때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거 외부에서 다시 압축 공기 넣어갖고 팽창의 힘을 더하는 식으로 추력을 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온오프식으로 6개 중에 하나만 가동할지 2개만 3개가 4개 할지 5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는 연료를 적게 주고 이쪽은 연료를 많이 줘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거나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같은 연소기관이라도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폭발의 힘을 들기 위해서 저속으로 가거나 고속으로 갈 수 있다. 이 개념. 그래서 연료 개념을 따라서 석유 방식이든 연료가 뭐 가스든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속도를 높이거나 파워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석탄, 석유, 가스 발전에서도 쓸 수 있고 보일러 탱크를 100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온오프 할 수 있게 10개만 가동할지 2개만 가동할지 큰 물통으로 옮겨서 뗀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한다. 또는 석탄 같은 거, 석탄 가루나 석탄의 증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석유하고 같이 공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로 화력 발전한다. 쓰시면 저기서 동일하게 모든 발전 구조에서 모듈 단위로 줘서 이렇게 가동 범위를 정하고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그 어떤 연소의 온도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파워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비행체 연료로도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입자나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액상으로 만들고 증기화 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석유하고 섞여줘도 되고 석유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다 처음부터 수소산소를 조금 넣어준다든지 산소만 조금 넣고 주유소 단위에서 석탄 증기도 그렇게 할 수, 바이오 디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자동차나 이게 그 비행체에서 섞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죠. 그 중에서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방사능 문제가 없는 군사적인 부분의 비행체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좀 넣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원자력에서 뭐하러 그 막대 방식을 쓰느냐? 입자 가루로 만들거나 액상으로 만들거나 증기화시켜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가스 구조를 할 수 있거나 속에 또 섞어주거나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로도 할 수 있다. 모듈 단위로 10개짜리 만들어 원자력 10년 걸리는 데죠. 그러면 이거를 원자력으로 하든 석탄으로 끓이든 석유로 가스로 끓이든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듈 단위로 10개짜리 만들어 가지고 큰 물통으로 옮겨서 또 발전된다. 이거 숫자를 많이 건설하면 된다.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물통 5개짜리 보일러 물통 5개짜리 갖고 큰 물통으로 옮겨서 그걸로 조금만 가열해서 전기 발전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100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걸릴 필요가 없다. 제 말씀은. 방사능 노출만 없게끔만 하면 이게 10년 걸릴 필요 없이 이걸 모듈 100개짜리 들 수 있고 5개짜리 들 수 있고 이런 거 5개짜리가 한 묶음이 되어서 큰 물통으로 와서 전기 발전하는 놈을 100개를 건설할 수도 있고 10개를 5개를 건설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속도가 엄청 10년이 아니라 빨리 건설할 수 있으니까 전력을 확충할 수 있게 좋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